요즘에 또 하이플럭스가 또 굉장히 잘 나가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한국에서 필터를 만드는 회사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커피 필터를 만들고 있는 대부분의 산업분들은 지퍼백 수준으로 좀 보고 있는데 언필터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10kg 로스터기를 갖고 있는 로스터에게 200g 정도의 생두를 주면서 저 오늘 대회 나가니까 이거 좀 볶아주실래요? 하는 거 똑같아요. 아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종이를 이용해서 A4 종이도 만들고 다양한 제품들을 만드는데 왜 커피 필터는 안 지어질까? 케미컬을 섞어서 그래요. 한번 드시지는 마시고 냄새 한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필터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저희 하이플럭스의 이승우 대표님 모시고 이번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 런칭기에서도 잠깐 나오셨었어요. 좀 더 빠른 필터를 좀 원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듣는 얘기가 왜? 만나뵙게요. 반갑습니다. 언필터를 저희가 또 만들었잖아요. 특징이 뭐냐, 도대체 왜 만들었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하이플럭스와 함께 협업을 해서 거의 대부분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또 정확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즘에 또 하이플럭스가 또 굉장히 잘 나가지 않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요번에 월드브로스컵 챔피언십에서 1위가 말레이시아 선수가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말레이시아 선수가 쓴 필터도 하이플럭스. 파이널리스트의 절반. 4명, 6명 절반 중에 이상이요. 4명이 이번에 그 대회를 준비하시면서 많은 각국의 선수들이 좀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세보니까 총 11명의 선수가 썼고 그래서 너무 감개무량했죠. 그러니까 대표님 배경이 사실 커피업으로 시작하신 게 아니라 원래 종이를 하시던 분이세요. 제가 하고 있는 종이는 약간 음식에 관련된 종이가 좀 많아서 뭐 햄버거 싸는 종이, 뭐 종이 호일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마트에 저희가 나가고 있는 제품 중에 종이 호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마트에 관련된 담당자분이 아니 커피 필터도 종인데 기사에서 한번 해봐 달라라고 해서 한 10년 전에 제가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랑 같이 한국에서 그 활동을 했었어요. 그 회사에게 제가 여러 번 스페셜티 커피 시장이 크고 있으니 특히 아시아에서 스페셜한 필터도 만들자. 예를 들어 뭐 대나무 펄프를 이용하든 유칼립투스 펄프를 이용하든 다양한 펄프를 이용을 해서 커피 맛이 좋게 나는 그런 필터를 만든다고 하면 아시아에서는 충분히 시장이 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가 멜리타에 넘어가게 되고 제가 좀 자유로워지면서 그러면 제가 직접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기계를 놓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때 왜 제가 필터를 좀 만들고 싶었냐면 저희가 컨텐츠 중에 이제 필터를 다 깔아놓고 했었던 컨텐츠가 네, 있었어요. 네. 테스트만 진짜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몇 개월 동안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필터의 중요성을 너무 많이 느낀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던가요? 많이 났어요. 예전에는 그냥 종이 맛 나, 안 나, 약간 yes or no였다면은 그 테스트를 하면서 종이 맛도 굉장히 다양했고 그 노트 자체가 우리가 그냥 추출단까지 봤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커피를 저희 같이 테스트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긍정적인 경우가 있었고 또 부정적인 경우가 있었고 이게 또 마냥 부정적이지만 않고 막 그러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요번에 우리가 정말 그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진짜 뭐 1, 2% 개선하는 커피를 우리가 하려면 드리퍼 뿐만이 아니라 정말 필터까지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누구랑 해야 돼? 저희가 혼자 할 순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청을 드렸죠. 커피 필터는 크게 세 부류의 관계자가 있어요. 그 커피 필터 제조 회사, 커피 필터 제조 회사에 공급하는 종이 공급 업체, 그 제이지 회사죠. 하나는 나무를 이용해서 펄프를 만드는 회사. 커피 필터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그 기계가 1초에 5장에서 10장을 만들어요. 1초에. 그럼 보지도 않아요. 다다다다다다. 오늘 이 기계로 1초에 10장씩 만들어서 제품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특수한 종이가 와서 더 맛있다는 이유로 얘가 3장밖에 안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은 또 그 3장밖에 안 나는 이상한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몰드도 바꿔야 돼, 기계 세팅도 바꿔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 반기는 현상은 안 해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생산성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종이를 정말 만들고 있는 제지 설정에서는 더 황당스러운 게 어떤 거냐면 커피 필터 가공 회사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저희를 포함해서 그렇게 크지 않고 하지만 제지 회사나 펄프 회사는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중후장대한 장비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언필터를 만들기 위해 한 팔레트 분량의 종이가 필요합니다.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제지사는 10kg 로스터기를 갖고 있는 그 로스터에게 200g 정도의 생두를 주면서 저 오늘 대회 나가니까 이거 좀 볶아주실래요? 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그 로스터는 샘플 로스터도 있고 1kg짜리, 2kg짜리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지사가 갖고 있는 종이를 만드는 기계는 샘플 로스터기 같은 그런 소규모가 없어요. 아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예 10kg를 만들어 줘요. 10kg어치의 생두를 주는데 대신 거기에 200g 정도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생두,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생두를 한다면 같이 볶아서 그걸 고르겠죠. 그렇게 하면은 뭐 테스트가 될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뭐 한 팔레트 분량의 종이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한다면 얘기가 아예 안 되죠. 그러네. 다행히 이게 좀 가능했던 거는 제가 종이업을 20년 정도 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다양한 종이들이 있어서 제지사와 저와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는데 세 가지 저한테 숙제를 주셨어요. 맞아요. 이치가 적은 필터. 유속은 저희가 좀 원하는 게 기본적인 필터보다는 조금 빠르게 하는 건데 추출 결과물에 대한 편차가 좀 적은 필터를 그 종이의 향은 나무 냄새와 나무가 아닌 냄새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커피에서 커피 향이 나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종이에서 그 우디한 향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상한 냄새 이치라고 하는데 뭐 약간 케미칼한 향이 좀 하고 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좀 비린내가 좀 난다거나라고 한다면은 거부감이 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거부감이 나는 향이 없는 거를 저희가 지금 잘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종이가 펄프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지회사가 강을 끼고 있거나 아니면 큰 파이프로 떼면서 물을 끌어다 쓰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물에 따라 종이의 냄새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좋은 수원지의 물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재사용하지 않는 회사 그래서 지금 60개의 치킨을 보면 되게 좋은 치킨이라고 생각하는 게 60마리가 딱 튀기고 물을 바꾸지 않습니까? 기름을 바꾸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도 종이를 만드는 이렇게 물을 보면 뿌예요. 정식적인 용어로 프레시 워터, 화이트 워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청수, 백수라고 얘기해요. 하얀 물은 뭐냐? 뿌연 거죠. 여러 번 재사용한 물? 여러 번 튀기면은 기름이 변질되는 것처럼 물도 이렇게 변질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변질되기 전에 물을 좀 갈고서 제 필터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순환되지 않은 시스템에서 꾸준히 새로운 물로 필터를 만드는 그런 회사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시 워터를 사용해서만 만드는 그런 어떤 아니면은 프레시워터가 아니라고 하면 물을 좀 갈고 나서 내 거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제일 앞단에 배치해서 해달라.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물로 만들어진 필터가 이치가 좀 적고 향적인 면에서 품질이 좀 좋게 좀 만들어지죠. 사실 이렇게 필터가 커피씬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게 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저희가 마트에 가면 지퍼백 한 장의 단가가 커피 필터보다 더 비싸요. 근데 우리가 지퍼팩을 선택을 하면서 지퍼팩에 담기게 된 물품이 얼마나 신선할지, 얼마나 맛이 좋을지, 얼마나 보관이 어떻게 될지 막 고민하면서 하는 것보다 튼튼하게 생기고 그다음에 할인하거나 값싼 것들이 있으면 그냥 고르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커피 필터도 그런 품목 중에 하나고 아직도 저는 대부분의 커피를 내리시는 분들이 커피 필터를 선택하실 때 마트에서 지퍼백 선택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고르고 계신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 커피 필터를 만들고 있는 주체들. 그래서 일례로 이번에 저희가 한국에서 한 20년, 30년 정도 필터를 만드시고 필터를 제일 오래 하신 업체분한테 제가 좀 찾아가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저희가 지금 언필터라는 걸 안스타랑 만들려고 하는데 안스타를 모르시더라고요. 20, 30년 커피 필터를 하신 분이 방송을 안 보시거나 뭐 스페셜티 커피에 관련돼서 안테나가 없으신 거예요. 그 얘기인즉 커피 필터를 만들고 있는 대부분의 산업의 지퍼백 수준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시바리스트나 카팩에서 대회용 필터 또는 좋은 맛을 발현하는 그런 필터를 만들면서 오히려 시장 자체가 좀 열렸어요. 그래도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 종이를 만들기 위한 어떤 소재인 펄프와 한 가지 재밌는 소재를 갖고 왔는데 요게 펄프예요. 이 종이처럼 생겼는데 종이는 아니고 나무를 펄프 회사에서 막 빻아서 끓이고 빻고 한 다음에 탈색도 한 다음에 이러한 판판한 형태로 종이 회사에 납품을 합니다. 그럼 종이 회사는 이거를 물탱크에다가 집어넣어서 이걸 죽처럼 만든 다음에 얘를 가지고서 얇게 펴서 종이를 만든 거예요. 지금 얘 자체는 약간 골판지 같기도 하고 되게 두꺼운 한지. 그럼 이걸 한번 이렇게 뜯어보실래요? 잘 찢어지나요? 찢어지긴 찢어지시죠? 찢어지긴 좀 질기네요. 네,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얘는 뚝뚝 뜯어지죠? 그럼 얘 차이가 뭐냐면 얘는 침엽수, 얘는 화렵수. 얘가 침엽수, 얘가 화렵수예요? 네. 그래서 침엽수는 우리도 커피 보면 고도가 높은 곳에서 자라는 씨앗이 단단하잖아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한 곳에서 자란 나무가 되게 단단해요. 그 단단한 나무들이 이렇게 침엽수. 잘 안 찢어지는 거예요? 잘 안 찢어지고. 화렵수는 툭툭 찢어져요. 근데 이거를 물에다 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또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물에다가 담가서? 네. 물을 한번 부어볼게요. 약간 따뜻한 물을 한번 부어서 그러면 얘가 잘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커피 필터도 한번 물을 한번 부어볼게요. A4 용지도 한번 물을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자, 물에 얘는 잘 안 흡수가 안 되네요. 스며들죠. 얘는 네. 잘 흡수가 되고. 엄청 흡수가 잘 되고. 그렇죠. 네. 젖은 펄프, 그다음에 필터, 그다음에 A4용지를 한번 제가 찢어볼까요? 아, 찢어보겠습니다. 일단은 A4용지부터 찢어볼게요. 네. 그냥 뭐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해체되는 수준이죠. 네, 그냥 엄청 쉽게 찢어지는데. 네. 스며들진 않는데 찢어지긴 잘 찢어지네요. 네, 물에 되게 약한 거예요. 네. 필터. 그렇죠. 필터는 잘 찢어지면 안 돼요. 찢어지면 안 되니까. 네, 얘는 좀 되게 질기네요, 엄청. 그렇죠. 네, 쉽게 찢어지가 않는 느낌. 예. 그다음에 얘는 화릅수. 화렵수. 그냥 이거 엄청 쉽게 찢어지는데? 네. 아무런 힘없이 그냥 툭툭 분리가 되죠. 네. 침엽수. 그나마 좀 낫지만 그래도 역시 좀 분리가 돼요. 네, 맞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네. 아니 종이를 이용해서 A4 용지도 만들고 다양한 제품들을 만드는데 왜 커피 필터는 안 찢어질까? 아, 그러네요. 더 두껍지도 않아요. 더 얇은데 네. 사실 A4 용지랑 그 2호 제품들 보면 좀 엄청 두껍지 않습니까? 근데 커피 필터는 얇은데도 불구하고 안 찢어지는 거는 네. 케미컬을 섞어서 그래요. 아... 이게 젖었을 때 찢어지지 말라고 사용하는 레스트렝스 케미칼을 여기다 같이 넣어서 만들고 있어요. 한번 드시지는 마시고 냄새 한번 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어휴 권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약간 센서리 연습을 위해서. 네 먹는 걸 권하지는 않지만 요 커피 필터에 쓰이는 그 케미칼들은 네. 대부분 다 FDA의 승인이 된 안전한 소재이긴 해요. 뭐 FDA 믿고 마셔도. 살짝 향이 케미칼 향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종이 향을 펄프의 우디한 노트와 페이퍼리한 노트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살짝 페이퍼리하죠. 맞아요. 그러면 저가 판단했을 때 제지사마다 화렵수를 쓰는 비중과 침엽수를 쓰는 비중이 좀 달라요. 그래서 화렵수를 많이 쓴다고 아무래도 좀 이게 더 약하니까 이런 케미칼을 쓸 확률이 좀 더 높고요. 침엽수는 좀 덜하고. 그래서 제가 독일 회사한테 대부분 이렇게 질긴 필터를 다들 선호하니까 튼튼한 필터를 선호하니까 다들 침엽수를 많이 냈는데 일본산 필터를 좀 보여줬더니 일본 쪽에서는 왜 화렵수 비중이 높은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렵 비중이 높으면 또 물 빠짐이 좋대요. 약간 좀 쉽게 찢어지지만 물 빠짐이 그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여러 번 이렇게 계속 종이를 만들다 보면 화학 제품들이 꽤 많이 녹아져 있을 텐데 그러한 제품들에서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지금 냄새가 나는 이유, 종이 필터에 필터 향이 나는 이유지만 첫 번째가 이제 물, 그렇죠? 제조공정인 물.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화학 제품, 종이가 잘 찢어지지 않게 보완하기 위한 화학 제품. 엄청나게 뭐 향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지만 근데 물을 프레시하게 계속 집어넣고 화학 제품을 계속 넣으면서 물이 다시 또 흘러나가고 그 공정성에서 만들어진 종이는 괜찮지만 물을 가둬놓고 이것도 만들었다 저것도 만들었다 또 커피 필터도 만들었다라고 그러네. 왜냐면 커피 필터만 만드는 게 아닐 테니까. 그렇죠. 제지사가. 우리가 로스팅이 하나에 이리오피아 커피만 볶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다양하게 볶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로스팅 기계에 생두도 뽑고 막 땅콩도 넣고 뽑고 깡냉이도 넣고 뽑고 막 약간 이런 거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나중에 저희가 얘기해야 될 재현성에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앞전에 어떤 종이를 만들었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쭉 동일한 종이를 쫙 만드는 회사가 좋아요. 커피 필터만 이 라인에서 계속 만드는 회사가 커피 필터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의료용 종이 만들었다가 다른 종이 만들었다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합니다. 진짜 엄청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야 결국엔 좋은 필터가 나오는구나. 이거 진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치우님께서도 커피를 대하는 자재는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종이까지 그렇게 대하기는 힘들어요. 저는 종이가 보니까. 근데 제조를 하면서 제조 마인드가 없이는 좋은 제품이 안 나와서 또 거꾸로 그러다 보니 또 서비스 마인드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또 넘어가자면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게 이제 물 빠짐이었어요. 물 빠짐. 왜 물 빠짐 속도가 다를까? 그 물 빠짐에 관련된 것들로는 제지사의 입장에서 보면 물 빠짐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커피 필터를 만드시는 분들의 고객은 일반적인 커피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죠. 근데 종이를 만드시는 분들의 고객은 커피 필터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당신의 종이 때문에 내가 1초에 10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1초에 2장밖에 못 만들었다. 종이를 만드시는 분은 그 커피 필터를 만드시는 그런 분의 귀 기울여서 듣게 돼서 그래서 종이를 그럼 튼튼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물 빠짐보다는 커피 필터를 만들 때 기계적 적성이 잘 나와서 크게 무리 없이 많은 양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종이를 선호하게 돼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커피 필터를 만드시는 분 네. 또는 종이를 만드시는 분이 주요 고객은 우리처럼 핸드브루잉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왜냐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커피는 대부분 기계로 내렸어요. 네. 커피 메이커 단추 눌러놓고 뭐 딴 일을 보다가 커피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그 커피를 마셨지 거기서 이렇게 손으로 내리면서 커피가 물이 얼마나 잘 빠지냐 이걸 확인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커피가 처음에 이제 발전하게 된 유럽, 미국에서 보면 커피 필터가 물이 오히려 너무 잘 빠지면 이거는 안 좋은 제품이었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피 메이커에 우리가 3, 4인용 정도의 3, 4인분 정도의 우리가 커피를 넣고 커피 메이커를 이용해서 물주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게 물이 너무 잘 빠져. 그럼 가운데로 물길이 생기겠죠? 이걸 채널링이라고 해요. 맞아요. 맞아. 그럼 채널링만 쫙 생기는 거야. 그러면 커피가 연해지죠. 그럼 안 좋아해요. 이게 커피가 물이 너무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잠긴 다음에 충분히 이머전 효과가 있어야 추출이 되고 그래야 만들어진 커피가 쓴맛이 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가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커피예요. 그러니 너무 물줄기가 빠른 거를 요구를 하면 제지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태까지 수십 년간 팔아왔던 고객의 목소리랑 완전 다른 목소리죠. 또 고객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은 커피 메이커에다가 커피를 내리고 나중에 다 추출이 끝난 다음에 커피 베드를 필터와 같이 드러냈는데 이게 터지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려면 더 조직이 치밀하게 되고 그래서 유럽산의 필터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침흡수를 많이 이용해요. 근데 일본에서는 1인용, 2인용 브루잉 시장이 발전하면서 물이 잘 빠지면 커피가 맛있는데 라는 거를 발견하게 돼서 물 빠짐이 더 빠른 필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일본 쪽에서 있어요. 그래서 일본 필터들이 대부분 물 빠짐이 조금 더 빠른 편이에요. 사실 이번에 저희가 언필터 준비하면서 연락했던 많은 제지사들이에요. 샘플들을 싹 다 보면 데이터로 갖고 얘기를 합니다. 물 빠짐이 빠른 종이를 좀 만들어줘라고 하면 대부분 얇은 종이를 저희한테 갖다 줘요. 데이터를 주면서 이거 봐라. 이 얇은 종이가 측정을 했더니 얘는 25초 만에 빠지고 얘는 30초에 빠진다. 이게 얇은 종이가 더 빠르다. 이게 25초에서 40초, 네, 25초. 얇은 종이지 30초에서 45초. 네, 이게 두께가 나오거든요. 두께가 얘는 130 마이크론. 되게 두껍고 얘는 얇고요. 얘는 공기의 투과량이 더 훨씬 더 많아요. 공기가 투과가 잘 되니 이게 물도 되게 잘 빠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얇은 게. 그래서 얇은 필터를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커피를 내려다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도대체 왜 커피를 너희들은 테스트를 안 하니? 그랬더니 커피를 테스트할 수 있는 KS 기준도 없고 IS 기준도 없고 왜냐면 브루잉을 테스트하려면 이디오피아 커피로 할지 과테말라 커피로 할지 배전도는 어떻게 할지 공식 거래인데 뭘 써야 되는지라고 하는 거를 국제적으로 표준을 만들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 국제적으로 표준이 되어 있는 공기 투과도 또는 상온수의 물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커피 추출 환경이랑 완전 다른 완전히 환경으로 다른 됐어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로만 갖고 테스트를 하면 대부분 다 뭐 물음이 잘 빠지는데 커피를 이렇게 저희가 추출하게 되면 커피가 갖고 있는 미분들이 종이를 막아요. 종이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두께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종이가 이 가운데에 있는 공급들이 커피 미분을 얘가 수용해야 돼요. 가두고 있어야 돼요. 얘가 만약에 넘쳐나면 위에 레이어처럼 생깁니다. 약간 진흙 레이어처럼 커피 미분의 레이어가 생기고 요 레이어 때문에 커피가 막혀서 근데 물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요 공급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가 커피 필터의 물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너무 얇아도 안 되고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너무 골든 스팟들이 각각의 제지사마다 있더라. 그래서 물 빠짐을 보려면 어쩔 수 없이 제지사가 저희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샘플을 가지고 우리끼리 다 테스트한 다음에 오히려 거기에 얘기해줘야 돼요. 우리 얘기해줘서 교정해주고서 그래서 너네 틀렸다. 네. 너네 안 되겠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되게 좋아해요. 아 진짜요? 우리 이런 얘기를 해준 거 하면 되게 좋아하고요. 우리 안스타에서 이렇게 방송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다들. 아 진짜요? 그럼 죄송합니다. 훌륭한 필터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다음 재현성. 왜 재현성이 떨어지는지. 사실 재현성이라는 거는 매번 내릴 때마다 그 컵노트가 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매번 다르다고 하면 우리가 믿고 쓰는 필터가 안 되죠? 뭐죠? 왜냐면은 동일한 필터인데 언제 산 거는 이런 맛이 나고 또 요번에 산 거는 또 이런 맛이 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희 제품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종이를 보호하려고 필터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골판지로 밑에 하나가 패드가 다 필요 있더라고요. 그럼 얘는 재생지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서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한테 납품하는 커피 필터는 이거 빼라.
종이가 데미지가 나도 나는 뭐라고 안 할 테니 네. 골판지 빼고 네. 최대한 많이 비닐로 그 습기를 차단해서 납품해달라라고 아. 지금 그렇게 프로토콜 바꿔놨어요. 그러니 하나 신경 쓰면서 만들었을 때 네. 종이가 일관성이 있고 재현성이 있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저희가 특히 독일 제지사나 아니면 네. 일본 제지사를 지금 선호하는 이유가 네. 펄프의 구성을 함부로 바꾸지 않아요. 펄프도 유가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원자재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펄프인데 시즌에 따라 펄프 가격이 막 치솟을 때 있고요. 떨어질 때도 있고 네. 그럴 때 많은 회사들이 펄프 가격이 막 오를 때 펄프를 바꾸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있구나. 유혹이 있죠. 아. 그래서 그동안 내가 잘 사용했던 북유럽산 자작나무 펄프에서 뭐 칠레산 뭐 유칼립투스로 바꿔볼까, 인도네시아로 바꿔볼까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는데 네. 고지식하게 나는 그 펄프 구성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제지사들이 있어요. 네. 그 회사들이 만들어준 저 종이가 품질 편차가 좀 별로 없고요. 네. 또 다른 거 하나는 종이는 일반 다른 공산품과 다르게 네. 제품의 허용 오차가 되게 넓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나올 텐데 톨러런스가 4%예요. 네. 이건 되게 적은 편 중에 하나예요. 다른 대부분의 종이들이 7%짜리도 있고요, 9%짜리도 있어요. 두께나 아니면 이제 그램 퍼 스퀘어미터라고 해서 평량이거든요. 네. 평량의 톨러런스가 4%나 돼요. 네. 그리고 여기도 모이스처가 5.5%가 기본이지만 네. 플러스 마이너스 0.5, 약 10% 정도가 톨러런스를 줘요. 근데 이 톨러런스가 작은 회사일수록 네. 재현성이 좋죠. 품질의 편차가 적죠. 그래서 종이가 항상 일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커피 필터를 네. 약간 특수주의 개념으로 잘 공들여서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는가 하면 얘를 휴지 개념으로 아니면은 저희가 키친타월 개념으로 네. 막 만들어서 하는 그런 종이들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기왕이면 자기네들이 목표로 하는 네. 품질 관리에 오차 범위가 되게 낮은 작은 그런 회사 종이들이 재현성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릴 때 그 펄프와 네. 물의 조합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본 제지사를 선택해서 이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장마 기간에는 주문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네, 맞아요. 네. 너무 까다로우세요. 물이 뿌옇게 돼요. 이거는 유럽에 있는 지역의 강물의 물 색깔이에요. 비가 많으면 이렇게 흙탕물이 뿌옇게 돼요. 이러한 물로 종이를 만드는데 네. 물론 거기서 정수 과정이 있긴 있습니다만 완벽하지 않고요. 음용수 정도 수준으로 그 정수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물 상태가 좋은 때 특히 저렇게 흙탕물이 막 있는 시즌은 좀 피해서 네. 종이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잖아요. 좋은 필터를 만들려면은 물 신경 써야 되죠. 장마철 신경 써야 되죠. 보관 신경 써야 되죠. 그 제조 과정에서 이체가 나는지 안 나는지 신경 써야 되죠. 톨러런스 신경 써야 되죠. 제조사 신경 써야 되죠.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커피 맛이에요. 그게 본질이니까 우리 그쵸. 입장에서는 그게 그쵸. 당연히. 본질이니까 종이의 맛, 그 필터로 만들어진 커피 맛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종이 필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컵 노트를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저희 제품 중에 하이패스트 필터는 단맛 발현이 되게 좋고요. 네. 퓨리티는 선명성이 좋아요. 산미의 톤이 되게 좋게 만들어진 필터인데 이번에 올리브로스컵에서 1등을 한 나스 선수, 4등을 한 그 솔로 드리퍼를 만든 제키 트렌 선수, 그리고 5등한 그 모모스의 박준현 선수 전부 다 저희 하이플럭스 제품 중에 이 단맛의 발현이 좋은 필터로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그리고 2주 전에 있었던 싱가포르 대회에서 우승한 엘리시아 탄 선수도 단맛의 발현이 좋은 하이패스트를 이용해서 우승을 했고 필리핀에서는 1등, 2등 선수, 말레이시아에서는 2등 선수가 전부 다 단맛 발현이 좋은 필터를 이용해서 좋은 성적을 냈어요.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 제품이 그 스페셜티 커피의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안심이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만든 언필터도 단맛 발현이 좋다고 맞아요. 지금 평가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게 시대 조류에 맞는 진짜 스페셜티 커피에 맞는 우리가 좋은 필터를 만들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정도면 브로스컵에서 우승하려면 그냥 하이플럭스 써야 되는 그 정도 아니에요? 이제는 언필터를 써갖고 우승할 때가 됐죠. 아니 근데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언필터를 정할 때 진짜 말 그대로 관능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진짜 저희가 뭐 어떤 제지사의 뭐 그런 지식이 있는 거 그건 이제 대표님께서 엄청 많이 챙겨주시니까 저희도 이제 막 샘플 주셔가지고 저희는 진짜 블라인드로 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최종에서 커피를 내리는 입장에서. 근데 이 필터를 선택했고 저희가. 근데 또 하이플럭스에서 또 맞아, 테스트를 저희도 해보셨을 때도 또 이 필터를 사실 이제 커피 필터를 같이 만들자고 의뢰를 하셨을 때 저희가 준비해놨던 그 제품군 중에 저희도 요거는 정말 우리가 하이플럭스 라인에서 이걸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딱 찜해놓고 있었던 그 소재였거든요. 안치훈님께서도 이걸 딱 선택을 하셔갖고
근데 되게 아싸. 남주기 아까운데 저는 좋았던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우리의 센서리 수준도 나쁘지가 않구나.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가지고 선택한 게 이 필터였고, 선택하고 나서 보니까 두껍고 조금 더 빳빳한 종이. 필터의 특징으로는 뭐 지금 세 가지 말씀하셨던 것 중에 대부분 다 저희가 구현을 했어요. 제일 좋았던 거는 종이가 미분 수용력이 높아서 물 빠지는 속도도 좀 적당히 잘 구현을 했고, 뭐 특별하게 빠르지는 않는데 맞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포인트 그거였거든요. 특별하게 빠르지 않은. 너무 특별하게 빠르게 만들려면 거기에 다른 소재를 더 섞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좋은 소재라고 하면 아바카, 예를 들어 그 식물에서 유래된 아바카 성분을 거기다 같이 섞는다거나 아니면 플라스틱 계열에서 PP나 PLA를 섞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완전히 특징이 다른 필터가 되고, 그러면 다른 요소에서 이렇게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우선 필터가 우리가 베이직한 필터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다른 소재들이 섞여져 있는 합성된 그런 필터로는 하지 말아야겠다. 우선 그래서 특별하게 빠른 게 아니 적당하게, 그래도 다른 필터에 비하면 빠른 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두껍다 보면 이게 힘이 없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종이 용어로는 스티프니스라고 하는데 빳빳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 두꺼우다 보면 이렇게 키친타올처럼 그렇게 좀 말랑말랑할 수 있는데, 근데 저희 제품은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약간 빳빳해요. 맞아요. 그 빳빳한 게 좋은 거는 드리퍼를 개발하시는 분이 리브의 각도, 리브의 높이를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거든요. 리브의 그 선을 잘 구현을 하려면 필터가 너무 리브에 착 달라붙는 것보다는 그 위에 떠 있어주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레이카노를 개발하신 니콜이랑 2달 전에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분도 그레이카노의 리브가 좀 낮은 편인데 그 위에 종이가 잘 떠 있으면 물흐름이 되게 의도한 대로 되게 잘 돼서 되게 빳빳한 종이를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만든 언필터가 이러한 스티프네스가 좋아서 리브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드리퍼를 개발한 개발자의 의도대로 추출을 구현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필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질문하신 것들 중에 몇 가지 보니까 왜 그럼 언필터는 더 단맛이 나나요? 맞아요. 네, 그게 제일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제지사가 커피 맛을 잘 구현하게 한 그러한 펄프를 쓴 것 같은데 그거는 뭘 썼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밝히지는 않는데 소나무를 썼는지 자작나무를 썼는지 유칼립투스를 썼는지 그 펄프의 조합이 커피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지사도 자기들도 몰라요. 오히려 커피 맛이 더 단맛이 난다고 라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합을 바꾸지 말아 달라. 이 조합이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커피 맛에 제일 잘 맞으니. 그래서 아마 저희가 테스트했던 그 많은 종이 중에 단맛의 구현에 가장 잘 표현된 그러한 제지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단맛에 그 기여하는 게 그 종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성분들, 미네랄들 뭐 이런 게 좀 커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그런 가능성도 있나요? 이건 어디서 들으셨어요? 전 뭐 들은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세미나 할 때 쓰는 자료들인데 약간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요즘에 필터가 커피 맛을 더 좋게 한다고? 라고 하면 그러면 반칙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커피 필터는 셀룰로스라고 하는 나무의 불수용성 성분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근데 원두도 셀룰로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프레소로 커피를 내리게 되면 그 원두의 셀룰로스가 미분이라는 형태로 추출돼서 얘를 먹으면 약간 질감이 나요. 그래서 어쩌면 불수용성의 셀룰로스 성분이 우리에게 질감이라는 형태로 긍정적인 맛을 표현해주고 그 질감이 높으면 단맛도 더 잘 느껴지게 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종이의 펄프의 셀룰로스가 컵에 전달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 들어요. 저는 그거 어떻게 느꼈냐면 저희 테스트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때 그냥 필터를 뜨거운 물에 침투했다가 이제 먹어보면은 향들이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유난히 단맛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그 물 자체를 먹을 때는 부정적이게 평가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향이 나는 거니까. 예를 들어 곡물 향이 나는 것도 있고 우리 막 옥수수 향이 나는 것도 있고 막 후추 향이 나는 것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커피를 추출했을 때 그게 마냥 부정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되게 그 단맛 구간을 되게 채워주면서 스펙트럼 되게 넓게 하고 그리고 질감도 되게 좋게 하고 저희 홈페이지는 가장 신경 쓰는 입안에서의 질감, 흐름, 단맛, 텍스처, 젤리같이 혹은 약간 실키하게 잘 표현이 되느냐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저희한테. 지금 전문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전문적인 얘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고 한다고 하면 강물도 컨디션들이 되게 달라요, 시즌에 따라. 강물은 빗물이 모여서 물이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지하수들이
지상으로 용출돼서 산속에서 이렇게 용출된 지하수들이 모여서 강물을 형성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름철에는 빗물이 섞여버리면 용천수의 비율보다 빗물의 비율이 높죠? 그럼 미네랄 함량이 달라요. 그래서 강물도 시즌에 따라 그대로 물을 이용해서 만든 펄프를 말리니까 말리면은 필터가 필연적으로 물이 갖고 있었던 그런 미네랄을 좀 갖고 있거든요. 미네랄을 스페셜티 커피에서 많이 섞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팍스를 만들고 있는 그 사이먼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혹시 필터에도 미네랄이 있는 거 아니야? 그분도 그것까지도 염두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제일 마지막에 만나는 부분이 필터인데 얘가 미네랄은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요. 근데 또 저는 항상 린싱을 강조하는 게 저희가 린싱을 통해서 미네랄도 우리가 지금 제거가 가능하고 그 종이에서 쓰고 있는 물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요. 절대 음용수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특히 탁도가 높은 그런 물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고 하면은 린싱을 통해서 위생까지도 신경 쓰면서 커피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린싱을 통해서 그 종이에 뭐 혹시 남아있는 그 펄프의 부스러기들이나 아니면 미네랄들도 어느 정도 제거를 조금 해서 그 편차를 꾸준히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해야 된다고 봐요. 저희 지금 안 그래도 그거 루틴을 매뉴얼화하는 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린싱 루틴을 동일한 온도로 맞습니다. 동일한 물량으로 어떻게 하면 매 사람마다 동일하게 할까? 그러니까 재현성 때문에 이게 누가 린싱을 더 많이 하면은 이 결국에는 추출 속도도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린싱을 어느 정도 해서 뭐 리브를 얼마나 더 활성화했느냐, 맞습니다. 아니면 물을 얼마나 더 머금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추출 속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또 이거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로스팅된 커피가 항상 컨디션이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쩌고 하다 보면 얘는 좀 산미가 좀 부족한데 얘는 좀 바디가 부족한데 라고 할 때 필터에 린싱의 정도를 가지고 맛을 보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무 산미가 부족하다 싶으면 더 오늘 좀 내가 아이스로 잠깐 상큼하게 먹고 싶은데 라고 하면 린싱 많이 하고 오늘은 좀 바디가 좀 풍부한 커피를 하고 싶어라면 린싱을 조금만 하고 그런 식으로 좀 그 큰 돈 안 들이고 맞아요. 좀 변수를 제어할 수 있는 굉장히 기칸 내용들. 근데 우리는 그 실제로 필드에서 적용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또 저희가 블랙업에서 세미나 했었을 때 블랙업의 테디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드리퍼에다가 필터를 다 안착시키고서 잘 붙이는 용도로 물을 린싱을 하면서 이렇게 잘 안착시키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잘 안 붙는 쪽이라고 생각하는 곳에다가 물을 많이 부어요. 맞아요. 그런 습관이 계속 있으면 그쪽만 린싱이 많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특히 대회에 나가시는 선수분들께서 3개의 커피를 저희가 내야 되는데 린싱의 정도가 다르면 그 동일성이 좀 달라지죠. 보시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 쟤네 약간 이상하다. 그리고 이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언필터와 퓨리티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언필터는 저희가 단맛의 구현이 좋은 어떻게 필터로 제가 만들었고요. 퓨리티는 말 그대로 퓨어하게 그래서 클라리티가 되게 좋은 선명성이 좋은 그런 필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필터가 추가하는 방향은 좀 다른 방향이고요. 저는 한 가지의 필터가 모든 커피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각 필터가 구현하는 바가 다 다르고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다른 필터다. 네. 다른 필터다. 오늘 이렇게 또 필터에 관한 이야기, 어디서 듣기 힘든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이야기들을 좀 구독자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비단 언필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좋은 필터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고려돼야 되는지 뭐 이런 환경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린 거니까 뭐 우리 구독자분들 커피를 워낙에 좋아하시니까 이런 부분 인지하고 있으면 훨씬 더 좋은 필터로 커피 내리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적용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보관 같은 거는 진짜 그냥 바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냄새를 빨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종이들이, 그래서 보관 환경만 조금 더 특별하게 조금 세심해서 관리하시면 지금 사용하시는 필터 자체도 좀 더 뭐 좋은 환경으로 좋은 커피 맛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근데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좋은 뭔가의 커피 한 잔을 위해서 혹은 다른 메뉴를 위해서 신경 써야 될 게 많잖아요. 진짜 뭐 몇 퍼센트 올리려면은 우유 같은 경우도 소가 먹는 사료가 계절마다 바뀌니까 그러면 소의 지방 함량이 바뀌고 또 그러면 우리가 계절마다 우유의 상태도 바뀌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또 표준화하는 게 표준화 우유고, 그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그런 것들 필드에서 적용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필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하이플럭스에서 만든 필터들은 그런 변수까지 대표님들이 다 고려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일관성을 위해서 만드시는 거지만 또
하이플럭스만 쓰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지식들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또 많이 있다. 그리고 저희가 언필터를 이번에 2,000개를 생산했어요. 그래서 아마 팝업 지금 저희한테 판교에서 팝업을 하는데 첫날에 네. 사재기를 지금 아마 한 30% 남을 것 같아요. 남은 물량을 온라인으로 이제 소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00개를 저희가 생산하고 추가 생산이 또 당분간 안 되는 이유가 이것도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여름 장마철에 재현성을 지키기가 좀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그 대표님이 추천해 주신 거는 좀 여름 지나고 네, 장마철 맞습니다. 지나고 저희가 생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거 솔드아웃 되면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저희 매장에서 쓸 거는 좀 확보를 해놨는데 영상 아마 올라가는 시점에 온라인에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아마 할 거예요. 그렇죠? 혹시 대표님 또 마지막으로 또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종이를 20년간 하다가 이렇게 또 스페셜티 커피 유튜브 채널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지금 생소하고 제 주변에 다른 종이 제 사업 같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신기하게 좀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또 커피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아니 20년간 다른 업종에 하셨던 분이 커피 쪽에서 어떤 성과를 내시고 그동안에 보이지 못했던 어떤 제품들을 내는 거 보고서 또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커피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커피 전공과도 별로 없고 대부분 다 자기 나름의 백그라운드와 자기 나름의 경력과 자기 나름의 전공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나름의 추구해왔고 노력해왔고 연구해왔던 것들이 커피라는 업종과 만나서 어떤 시너지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각각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의 역량은 무엇일까? 내가 여태까지 연구했던 것은 무엇일까? 이게 커피 산업에 접목했을 때 제2의 제3의 하이플럭스와 같은 그런 제품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하이플럭스가 하나의 그 경계를 허무는 그런 귀감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2의 제3의 하이플럭스 계속 한국에서 나오길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진짜. 그래서 한국 회사들이 더 전 세계 스페셜티 커피씬 좀 이렇게 잘 또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언필터가 앞장서셔야죠. 아 언필터 말고 언페이지가 하겠습니다. 언스페셜티와 네, 저희도 네.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어가지고 열심히 해봐야 돼요. 네, 여러분 또 저희 하이플럭스 필터도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어디선가 또 이렇게 대표님 또 만나 뵈면은 또 응원의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커피 관련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무섭게 제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줄 서 계시는데 이분 20개, 그 다음 사람 20개, 그 다음 사람 20개 막 이렇게 사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홍보를 하셨길래? 저요 아니 20개면 2,000장이거든요. 2,000장을 도대체 어디다가 쓰시려고